사람들이 이걸 정말 왜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활용하는 아이와 활용하지 못하는 아이는요, 나중에 진짜 비교과 활동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능력의 차이가 엄청 벌어질 거예요. LMM이라는 프로그램이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래갖고요, 이제는 소통이 되는 인공지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고가 아닌 거예요. 알파고가 바둑을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사람들이 와 대단한데 하면서 그렇게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건 제가 바둑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현재 라지 랭귀지 모델인 이런 GPT, 오픈 AI가 만든 이런 GPT는요, 내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와 능력이 없는 자로 지금 이제 정보를 얻어내는 능력의 격차가 점점점 벌어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만일 하나의 LMM을 활용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학업에 도움을 받게 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두세 배 늘릴 수 있습니다. 절 믿으세요. 자, 볼게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 이런 GPT 같은 아이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엄청난 천재예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요 4천억 개가 넘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러니까 모르는 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얘가 초등학생이에요. 이 마인드를 갖고 해야 돼요. 얘가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귀를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근데 현재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집어넣는지 딥데이터를 통해서 관리자 모드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와, 이 정도라고? 왜 그러면 이제 라이브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를 제가 알아야 되잖아요. 와, 이 정도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초등학생한테 설명한다라는 개념으로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듣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저한테 그런 거 질문하시잖아요. 톡방에서 우리 아이 중앙대학교로 대학 갈라 그러는데 어느 정도 등급이면 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죠? 그러면 저는 중앙대학교 등급을 물어봤으니까 정시가 아닌 수시겠지? 그리고 물어보셨으니까 인문계랑 자연계랑 그냥 학과 대표적인 거 한두 개 정도 기준 잡아가지고 그거를 평균을 내가지고 알려드리면 한 1.45등급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말해드리면 되겠지?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이걸 하려면요, 인공지능이 AGI라는 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아직 안 돼요. 이건 아직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가려면 몇 등급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뭐야? 정말 간단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대단하다고 하니까 지가 생각해갖고 다 알려주겠지라고 잘못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되냐면 수시로 교과 전형 중앙대학교를 가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 등급으로 인문 갈 때 어느 정도 등급이야, 이렇게 단계를 다 나눠서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초등학교 아이한테 말하듯이 해야 된다니까요. 자, 하나의 사례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제로샷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제로샷이 뭐냐면 샷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처럼 단순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따가 GPT를 보여드릴게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보시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바이러스 종류가 어떻게 돼? 한두 개이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다 말합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만일 10개를 말해줘야겠어요. 바이러스 종류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대표하는 거를 10개 정도를 말해줘야지 라고 얘가 판단을 한다 칠게요. 그러면 이 10개에 대해서 얘는 구체성 있게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짧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GPT가 이렇게 주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별론데? 뭐야 별로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보세요. 바이러스 종류라는 요거에 하나에 지금 하나의 샷을 줬다라고 생각할게요. 그냥 기본 샷만 줬기 때문에 이건 제로샷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부터 뭘 하는 거냐면요, 내가 조금 더 연구를 해나가고자 하는 추가 샷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기본적인 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의 사례를 좀 볼게요. 추가샷, 노란 색깔이 추가샷한 겁니다. 자, 바이러스 종류는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우선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그런데 이게 1번 샷이에요. 질병이 생기는 그 종류마다의 이론을 설명해줘.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력을 주고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론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론을 통해 두 번째 샷을 줄게요. 사례를 포함시켜줘. 그래야지 이야기가 편하잖아요. 또한 내가 학교에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연구 실험을 하고자 해. 그래서 그 실험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알려줘. 제가 지금 3개의 샷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3, 이걸 푸샷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나중에 더 이제 해드리겠지만 이렇게 넣어야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GPT한테 처음에 저희가 바이러스 있죠. 그거는 그냥 넣을게요.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GPT는 요게 뭐냐면 사이드바, 일명 사이드 패널이라고 합니다. 사이드 패널을 열면은 제가 여태까지 했던 게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일단은 사이드 패널은 닫아 놓도록 하고요. 뭘 할 거냐면요, 바이러스 조금 화면을 키워볼게요. 바이러스 종류 있죠. 아까 그냥 제로샷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 알려줘. 근데 만일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만일 네이버나 구글을 뒤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검색창에다가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서 알려줘. 그러면은 뭐 블로그나 아니면 논문이나 아니면 기사 이런 거를 다 찾아야 되죠. 지금부터. 그럴 필요가 없는 이유, 왜 시간을 절약하면서 질문만 하면은 얻어낼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미생물의 유전 물질로 뭐 DNA가 있고 RNA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요런 뭐 분류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데, 자 보시면 그냥 바이러스 종류만 알려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종류만 알려주는 거예요. 설명이 없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더 안 물어봤잖아요.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면은 막 엄청나게 설명해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딱 알려준 만큼만 합니다. 얘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뭐 RNA 바이러스 형태에 따라서 나선형, 다각형이 있고요. 동물 바이러스, 식물 바이러스, 세균 바이러스, 뭐 호흡기, 신경계, 출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뭐만 나왔을까요? 그냥 진짜 종류만 간략하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까 저희가 푸샷 일명 3개를 집어넣습니다. 그죠? 첫 번째 바이러스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론에 대해서 일단 알려주면서 사례를 포함시켜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 그리고 학교에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고자 하는지도 알려줘 라고 하면서 약간 내가 알고자 하는 거를 단계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끔 넣어서 질문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위에 지금 제로샷으로 했을 때와 푸샷으로 했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오늘 연구 주제 라인에 대해서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 발생 이론의 중심 사례, 그러니까 D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사례로는 헤르페스 바이러스라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질병의 발생에 대한 이론과 구체적 사례들,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은 DNA 바이러스에 대해서 진짜 간단하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요만큼. 근데 지금 아래쪽은 훨씬 구체화시키면서 지식에 대한 방향성을 주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단계별로 정확하게 내가 알고자 하는 방향성을 다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훨씬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주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있고, 멀티턴 하는 거는 GPT 갖고 하진 않을 거예요. 멀티턴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에두비라는 거를 또 활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막 에두비만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뭐 GPT, 제미나이가 어느 점이 좋은지, 그리고 고버라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노래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이미지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라인까지도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 봤더니 레트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요런 라인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학교에서 연구 실험할 수 있는 방향성은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면 좋습니다 라고도 다 알려주잖아요. 보통 오픈톡방 와서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뭐 하냐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GPT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LMM 프로그램한테 물어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일 레트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연구에 대한 방향성은 좀 잡고 싶어요. 그래서 레트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기획안을 마련할 거야. 만들고자 해. 우선 이론과 특징, 그리고 연구 방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라고 한 다음에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레트로 바이러스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가 이제부터 뭘 하냐면 이론에 대한 배경과 조금 더 구체적인 지식을 만들어주죠. 이거를 멀티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만일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걸 가지고 조금 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연구에 대한 깊이를 가져갈 때 이렇게 멀티턴을 통해서 하나의 라인을 더 질문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레트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한 게 아니죠.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연구기획안을 만들고자 해가 일단 샷을 하나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이론과 특징, 그리고 연구 방향성 샷을 2개를 집어넣네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져가고자 하는 기획안을 이런 라인으로 만들어주네요. 그런데 기획안을 만드는데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짧게 주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프롬프트가 필요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내용을 채워가는 모습들. 근데 이 내용을 채우려면 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 문장에 대한 걸 만들어내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쉽게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이제 환경에 관련된 걸 다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옆에 보시면 요게 새 창, 그러니까 새로 고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속 누적되면서 지식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방금 환경을 집어넣으면 바이러스에 관련된 환경만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보세요. 만일 2025년 기후 변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자 해. 대기 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해 탐구 조사 자료가 필요해 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만일 GPT한테 물어보잖아요. GPT한테 그대로 물어보면 GPT는 기존에 학습한 어마어마한 몇천억 개의 그 데이터의 중심으로 찾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학문의 이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가요. 그런데 만일 내가 이거를 네이버로 찾고 싶어요. 그잖아요.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구글 이런 인터넷 사이트 안에서 내가 이 방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은요, 요 지구 모양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하면 파란 색깔로 바뀝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뭘 하는 거냐면 기존에 지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아닌 이제 검색을 자기가 하는 겁니다. 검색을 해가지고 그 검색 내용 안에서 우리 아이한테 전달해야 될 내용들을 찾아줘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을 뒤지면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자, 보시면은 뭐 환경부에서 2025학년에 주요 정책 계획이 있고요. 요 라인이 있는데 요 옆에 보면은 홍수 가뭄의 인프라, 그래서 뭐
댐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요 옆에 보시면 환경부, 이게 환경부 사이트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처 만들기도 얘가 훨씬 좋긴 해요. 웹 검색하면. 자, 밑에 봤더니 탄소 중립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이 있었나 봐요.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정책 브리핑 있죠. 이 역에서 갖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네이버를 그러면 보세요. 네이버를 하나하나 뒤지면서 찾고 다니는 아이와 이렇게 질문 몇 번을 통해서 자료를 구성해가지고 뭔가 비교과 활동을 하는 아이가 있다라면 누가 더 효율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겠냐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할 수 있는 학습량에 대한 그 계획의 공간이, 시간 공간이 누가 더 많겠냐고요. 당연히 인공지능 LMM을 쓰는 아이.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기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찾는데 몇 초나 걸렸다고요. 이제 찾지 말고 질문하세요.